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호재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예. 글쎄요, 외국인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오늘 3,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800선까지 회복이 됐네요.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3,000선 찍고 나서 네. 되게 염치 없게 3,100 기대한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건 예측이 맞아 떨어졌네요. 희망이었는데 네. 현실이 됐고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이것을 받쳐줬다면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 국제유가 떨어지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분위기보다는 네.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그러게요. 희망 섞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마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체화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쪽 방송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 한국전력이 20% 넘게 급등하는 거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이제 네. 오르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20%대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 재료를 그냥 갖다 붙이면 네. 순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수익 극대화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동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사실 팀장님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휴전 됐다고 저희 마음 놓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결국에는 2주의 시한을 줬었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냉각이 되고 있어서 2주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빠른 그런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런 결과를 결국 가져올 수 있었고 이란 역시나 자국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고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좀 신용만 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한 이후에 종전과 이런 부분들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타코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한 모습 본인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투심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심리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론을 놓고 해석을 하자라면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자화자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개입을 한 상황에서도 결국에 이제 미국이 그런 합의를 제안했고 카타르가 중재했다라는 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주적 중에서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카타르의 이제 미군 기지가 상당히 중동에서 큰 기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있었지만 이란의 체면을 좀 채워주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카타르는 워낙에 친서방의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재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번 작전과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결과에 미국이 동의를 일정 부분 해주었고요. 또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마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의견이 분화가 있었지만 협상보다는 무력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강경파의 힘이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를 본다라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동 사태에 개입을 해서 본인의 치적을 올리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던 노벨 평화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점을 선으로 이었을 때에는 일련의 좀 맥락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생각해보면 좀 네. 웃기긴 해요. 벙커버스터로 무력 시위를 했다가 네. 하루 만에 자기가 평화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예,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선물 시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게요. 예,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3,10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800까지 다행히 이 숫자가 뭐라고 이거 좀 찍어줬으면 했었는데 예, 찍고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건데 특히 어제는 코스피 5천 특위까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향방이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을 요약해 보자라면은 증시 상당히 좋았고요. 네. 채권 시장은 최근에 증시와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에 의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량이 늘게 되면 채권 가격의 약세는 곧 금리의 상승이었었는데 예. 이런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뉴스가 새벽에 이제 나왔고요. 외환시장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원 가량 급락하면서 트리플 강세장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자이든 간에 상당히 좀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라면은 2,950선에서 3,000포인트로 갈 때 상당히 수급상에서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나 개인들의 순매수에 대한 힘은 일정 부분 존재했지만 예. 기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일단락되기보다는 좀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투심이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러한 장의 흐름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상당히 선행 지표로 갈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부 수반의 공백으로 인해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국내의 불안감을 좀 자극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기 대선과 이재명 신정부의 출범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으면서 추경을 좀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이 경기의 진바닥을 다지고 이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거기에 이제 추후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증시에서는 경기 그리고 제도적인 개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경감 이런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컨센서스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응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목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예. 특히나 뭐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잠재 성장률과 함께 하향 조정이 되면서 고성장, 중성장에 대한 시대는 좀 저물었지만 이번 정부는 이런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단 국내 가계의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시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코스피, 그 유가증권을 이제 좀 더 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아직 채 안 되었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지는 말씀하시기 당연히 힘들 테니까 제가 네.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시장이 크게 오르기 전에 전 증권사나 글로벌 IB의 코스피 전망치 상단이 한 2,900에서 3,100 네. 높게 보는 데는 3,200 정도까지 있었는데 어느덧 3,100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이 상단치를 올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약간 그래도 좀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한 건지 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속칭 이른바 물려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오늘처럼 호재가 만발해 있을 때는 당연히 위를 보게 되죠. 다 좋아 보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재료라는 것은 장시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가 이제 과거의 재료를 대체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재료가 과거의 재료를 압도하는 강세 흐름을 지지했을 때에는 좀 약간 뭐 이러면 묻지마처럼 올라갈 개연성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테스트 과정 중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3천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당히 버벅대는 그 레인지, 좁은 레인지 내에서의 등락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이 수급적인 플레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재료들이 다시 부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재료를 지금처럼 글로벌 국내외 재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쉽사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가자들은 예측 가능한 측면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국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에 대한 진바닥 탈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가 0%에서 그래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를 통해서 1% 내외, 1%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레벨의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업종별 순환매 구조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장 업종들의 수출 그리고 관세에 관련된 외교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경감 거기에다가 실적 또는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지지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대장 업종들의 약간 비껴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었던 기계, 방산, 원자력 거기에 이제 내수와 증권업종, 건설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대장 업종들의 힘을 조금 더 수반할 때 그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실적은 곧 국내 매크로 지표의 그런 경제 지표에 있어서 탄탄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증시를 둘러싼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됐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간 상황이고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현선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판 규모에 비하면은 아직 더 살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증시 자체가 그 이머징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지금 MSCI 선진 네. 편입 이 지수 이게 번번이 물을 먹은 상황에서 이제 25일 그 1단계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게 과연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호재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도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훨씬 더 클 수 예. 있겠고요. 2008년도에 편입이 되었다가 워치리스트에 네. 2014년도에 제외되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결과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이에 관련된 지난주 거래소 방문 때 이런 관련된 코멘트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좀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재작년이었죠. 작년도였죠. 작년 하반기에 FTSE의 WGBI 국고채 시장이 이제 세계 선진국채 시장에 편입이 되었던 예. 소식입니다. 올 11월에 이제 실질적인 자금 집행이 여러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과 제도 개편을 통해서 내년도 4월로 조금 6개월 정도 지연은 되었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당히 기재부 관련된 TF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수반이 된다라면은 MSCI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정치 사법적인 리스크의 국내 이벤트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공직사회 역시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도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들과 이 평가를 하는 MSCI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된 미팅을 통한 여러 가지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에 약 2년간 있었던 FTSE의 WGBI 편입만큼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FTSE에 편입이 될 때 관련되었었던 제도적인 개편들이 예. 상당히 좋아졌고요. 거기에다가 외환 시장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여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간 데스크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서양의 시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채권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났던 것들이 외국 투자자들의 등록, 계좌 개설 절차가 상당히 간편화,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MSCI에 있어서도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해 주는데 사례로 쓸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적인 집행 노력 그리고 타이밍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은 제 워치리스트에 재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당히 그렇죠. 시간적으로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들은 저희가 조금씩 충족해 가고 있긴 한데 이게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MSCI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등재되고 내년 6월쯤에 지수 편입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이거는 한번 결정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런데 MSCI 모멘텀도 있고 말씀하신 WGBI 모멘텀도 어쨌거나 언젠가는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도 잘 나가고 개별 종목으로 급등 흐름 저희가 오프닝에서 뭐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전력까지 그러게요. 20% 급등한다 네. 얘기를 했지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이런 초대형주, 대장주들이 좀 잘 나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만 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어제만 봐도 좀 방향성이 극명하게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발 좀 불확실성 뉴스들도 있었고 대형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흐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컬 테스트에 대한 통과 소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호재였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하이닉스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 결국에는 AI 산업에 있어서 이제 HBM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아직 차별화되어 있는 그 격차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갭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요구심은 아직 팽배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 종목들이 너무 잘 치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장 업종에 대한 배제를 하고 이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익률을 따라가 주는 것만큼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을 때 삼전이냐 하이닉스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확실한 하이닉스를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핵심은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장 업종과 종목들이 갈 때 이제 갈 수 있는데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그런 기업들의 고민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치적 경제 경영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큰 선거가 있을 때에는 대기업이나 그룹들의 투자 집행 계획은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계 인사들을 대통령께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실질은 어떤 투자를 국내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죠. 예. 왜냐하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캐펙스를 통해서 향후에 먹거리를 생산해내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들이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기억하시겠지만 약 2개월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기업들의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 글로벌이든 국내든 매출과 이익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최악의 단계로 진입은 하지 않아서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될 때 수출이 좋아지고 이제 실적이 올라온다라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엔 이번 G7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좀 불발이 되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중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는 게 또 맞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참석도 이제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엔 순차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다소 거칠 수 있다.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완전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단 이런 통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군사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는 힘은 조금 더 확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덧 코스피가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100까지 올라온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 국내 증시 아직 이제 뭔가 좀 발을 못 담그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업종별로 봤을 때 저평가된 쪽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 신정부 네.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이제 신정부 여론조사에 의해서 1위 후보가 되었을 때 잘 나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들이 불법,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법 탈법을 엄벌하겠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 그래서 주주를 바라보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부합했었던 것들은 이 가치주에 좀 더 맞아떨어졌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업종 그리고 지주사들이 상당히 지금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부터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그동안에 내수 기반의 산업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았었던 소비재, 거기에 이제 외국의 스토리가 붙는다라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고요. 거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까지 내렸었는데 예. 그 0.7%포인트 중에서 0.4%포인트 이상이 건설업의 부진으로 이런 하향 조정이 생겼다라고 하고 진단한 이후에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추경과 엮이면서 건설업종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선은 이제 끝났고 네.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신정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비단 그동안에 눌러 있었다가 올라왔던 가치주들만 좋을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가치주의 하단은 비교적 정책적인 모멘텀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가치주를 선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환매 구도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발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눈이 좀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이나 원자력, 기계, 조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치고 달려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눌려 있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대장 업종들인데 대장 업종들이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정책 그 대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기의 흐름과 함께 반등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치고 가는 힘 그만큼 큰 애들이 갈 때에는 좀 더 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시총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매직 워드가 있죠. 바벨 전략이라고. 바벨 전략. 둘 다 사야죠. 네, 가치주, 성장주. 근데 그 안에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치주 안에서도 이제 상법 개정이나 밸류업으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쪽, 그다음에 성장주 안에서는 이제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쪽들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뭐 여기서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섹터는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데 약간 눌려있던 이제 앞으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반도체예요? 자동차예요? 2차 전지예요?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가장 반도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도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좀 클 것이고 AI 산업의 이제 가시적인 확장 거기에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의 가격의 타이트함이 수급의 타이트함이 가격의 상승 압력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이닉스가 이미 보여주었다시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합이 된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테슬라와 테슬라. 2차 전지 얘기 한꺼번에 좀 여쭤볼게요. 네네. 로보택시가 이제 첫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급등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든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좀 덕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도 돌리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예. 좀 환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로보택시는 새로운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런 모멘텀을 좀 자극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근데 나오는 과정이 조금 불편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좀 화해하는 모드가 되어서 그런 인적인 측면과 기술의 모멘텀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어제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2차 전지 캐즘에 대한 부분들로 바로 연관지어서 호재에 만발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조금 이른 시점이 우려가 있죠.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그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 그리고 가격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 그리고 공급 사이드 측면에 있어서의 각자 도생을 통해서 결국 살아남는 자의 옥석 가리기가 조금 가시적으로 될 때 그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조금 더 지켜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유의미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국면들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수급적으로 흐름이 좀 쏠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다른 것들이 잘 그러게요. 가다 보니까 네. 그 시선들이 잘 가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참 이게 손실이 크면 또 이게 막상 팔려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예, 이게 손실을 확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